뭐 아까 잠깐 이제 그 토론 평가할 때 뭐 갑철수다, MB 아바타다 이렇게 셀프 디스했다. 스스로 자신을 좀 이제 뭐 디스했다는 게 뭐 공격인가요? 뭐 그런 전략을 썼는데 아까 그 평가는 좀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안철수 후보가 처한 상황론, 뭐 정체성 공세 이건 또 어떻게 안 후보는 풀어나가야 될지 그 답을 원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만 좀 괴롭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갑철수냐 안철수냐 그러니까 문 후보가 무슨 말씀이신지? 그럼 제가 MB 아바타인가? 한간에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부인 김미경 의혹, 문재인 아들 의혹 이거 다 국회에서 검증받죠. 저 문재인 보고 정치 말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세요. 이렇게 응대했죠. 유승민 안 대통령 되면 박지원 대표가 평양 대사 간다면서요? 그만 좀 괴롭히세요.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이게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그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MB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거다.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철수 후보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박지원이 평양대사를 임명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질이 저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유세 과정에서도 제가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돼서 언젠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은 초대 평양대사, 즉 대표부 같은 것이 설치되면 한번 하고 싶다. 이걸 의미합니다. 지금 군소후보들까지 다 하니까 너무 산만하고 그러한 불필요한 논쟁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이거는 아까와 반대 순서로 서정욱 변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정말 이게 그 정체성 이런 거 자고 우면하지 말고요. 오로지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라. 제가 알기로 이 안철수 후보의 초심은 두 가지예요. 바로 이게 청년의 눈물을 보고 일자리를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게 일자리. 저는 이게 왜 젊은 층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 밀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훨씬 젊고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는 개혁적이었잖아요. 청년의 눈물을 중시하고 두 번째는 이게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정치를 했다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과거를 하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해라. 바로 이게 4차 혁명처럼 이런 이제 초심을 지켜라.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네, 황 소장님. 저는 몽골 기변 같은 속도전이 좀 필요합니다. 갑철수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뭐 아바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먼저 문재인 후보 쪽을 한 20개쯤 이렇게 화살을 더 쏘면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4월 6일 날 사드 당론 채택하겠다고 이렇게 관훈 토론에서 이야기했다가 23일 날 결정됐다고 24일 날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도 34명이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표현을 나간 것도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쟁점이 되거나 또 쟁점을 던지거나 또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이거나 약점이거나 이런 부분들을요. 빨리빨리 속도전 있게 국민의당이 처리를 해가야 따라가는 주자로서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가진 장점은 그 본인이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좀 그냥 당당하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론 주장하면 어떻습니까? 박지원 후보가 뒤에 있는 건 다 아는데 박지원 대표가 있는 거는 또 조금 더 느긋하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왜 남의 프레임에 넘어가서 본인이 가진 장점을 발현을 못하는 것인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차재원 교수 지적은? 예,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사실 그 지난번 당내에서 연대론이 나왔을 때 자강론으로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예. 그런 확신을 지지자들이 심어준 거거든요. 근데 예. 뭐 여러 가지 자신에게 한다 네거티브가 들어오고 막 공방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게 조금 휘말리면서 지지율이 약간 정체적이고 조정 국면에서 예. 본인이 좀 페이스를 놓친 것이 아닌가. 예. 문제는 그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들, 아니 지지층들에게는 내가 민 후보가 당선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따라오는 거거든요. 아, 예. 저는 자강론을 더 확실하게 밀고 갈 필요가 있다. 예. 예, 그런 생각이에요. 박 의원님 생각은? 저 뭐 아까 참 이 천기를 누설해서 조금 마음이 편하진 않은데 너무 좋은 걸 알려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 못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인데 계속.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뭐 그 고 김윤환 의원이 이제 허주라고 스스로의 참 대한민국 정치를 한동안 이제 또, 예. 본인의 호를 붙이시면서 그 킹메이커로서 역할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만일의 판을 좀 바꿔보겠다. 그리고 부동층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겠다라고 하려면 저는 본인이 어떻게 비울 거냐. 내가 어떻게 빈 그릇을 만들 거냐. 어떻게 빈배를 사람들을 태울 거냐.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지금 뭐 밤낮 없이 계속 손을 이렇게 V자로 들어 올린다고 한들 승리가 될 리도 없고요. 자강론을 한다고 해봐야 그 고만고만한 자강으로 끝날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은 죄송하지만 너무나 작은 정당입니다. 전국 선거를 그 치르면서 태어난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워라 예, 이게 좀 사실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김경진 의원의 그 포스터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총감독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 선거하는 치르는 과정에서 우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물밑에서 구전 홍보가 선거의 주요 기법 중에 하나입니까? 근데 제일 무서운 게 구전 네거티브 홍보가 제일 무서워요. 네, 그게 큽니다. 근데 호남 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위주로 해가지고 안철수는 이명박의 아바타다. 그래서 안철수가 집권하면 이명박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을 못할 것이다라는 논리로 구전 홍보를 하는데 그게 호남 쪽 주민들한테 먹혀 들어가요. 이게 진짜 조직력에서 이제 뭐. 그다음에 영남 쪽은 박지원이 있는 한 안철수가 집권하더라도 박지원이 상황 노릇을 할 것이다라는 구전 홍보가 뭐 나름대로 조직대로 선거 전략으로 한 근데 거죠. 영남 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게 정확히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는 아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있고. 확 털어버리기 위해서 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제안을 했었고 이명박 아바타론 같은 경우는 지금 2012년도에 저쪽에 여당 쪽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미 확정이 돼 있었고 그때 야권 단일 후보를 문재인이 하느냐 안철수가 하느냐 안철수가 하느냐 문재인이냐 할 때 마지막 순간에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이렇게 대승적으로 포기하고 야권 단일 후보를 문재인으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집권을 저지해보겠다고 했는데도 광주 호남권 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또 학교 생산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시달리다 보니까 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박지원 대표 지금 75세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수석 대변인 하면서 사석에서 이제 여러 번 모시는데 나 이번하고 끝이다. 내 나이가 더 뭘 할 수 있겠느냐. 나 욕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 상황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철수 대표가 힘들어서 어제 7시에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무런 임명직 공직은 안 맡겠다. 그건 뭐 얘기하셨다. 국회의원하고 끝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좀 페이스를 놓친 것이 아닌가. 문제는 그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들, 아니 지지층들에게는 내가 민 후보가 당선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따라오는 거거든요. 저는 자강론을 더 확실하게 밀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박 의원님 생각은? 저 뭐 아까 참 이 천기를 누설해서 조금 마음이 편하진 않은데 너무 좋은 걸 알려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 못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인데 계속.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뭐 그 고 김윤환 의원이 이제 허주라고 스스로의 참 대한민국 정치를 한동안 이제 또, 본인의 호를 붙이시면서 킹메이커로서 역할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만일의 판을 좀 바꿔보겠다. 그리고 부동층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겠다라고 하려면 저는 본인이
이 어떻게 비울 거냐. 내가 어떻게 빈 그릇을 만들 거냐. 어떻게 빈배를 사람들을 태울 거냐.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지금 뭐 밤낮 없이 계속 손을 이렇게 V자로 들어 올린다고 한들 승리가 될 리도 없고요. 자강론을 한다고 해봐야 그 고만고만한 자강으로 끝날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은 죄송하지만 너무나 작은 정당입니다. 전국 선거를 치르면서 태어난 정당이기 때문에 뭐 아까 잠깐 이제 그 토론 평가할 때 뭐 갑철수다 MB 아바타다 이렇게 셀프 디스했다 스스로 자신을 좀 이제 뭐 디스했다는 게 뭐 공격인가요? 뭐 그런 전략을 썼는데 아까 그 평가는 좀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안철수 후보가 처한 상황론, 뭐 정체성 공세 이건 또 어떻게 안 후보는 풀어나가야 될지 그 답을 원하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만 좀 괴롭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갑철수냐 안철수냐 그러니까 문 후보가 무슨 말씀이신지? 그럼 제가 MB 아바타인가? 한간에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부인 김미경 의혹, 문재인 아들 의혹 이거 다 국회에서 검증받죠. 저 문재인 보고 정치 말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세요. 이렇게 응대했죠. 유승민 안 대통령 되면 박지원 대표가 평양 대사 간다면서요? 아 그만 좀 괴롭히세요.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이게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그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MB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거다.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철수 후보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박지원이 평양대사를 임명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질이 저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유세 과정에서도 제가 분명히 그런데 지금 보면 4월 6일 날 사드 당론 채택하겠다고 이렇게 관훈 토론에서 이야기했다가 23일 날 결정됐다고 24일 날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도 34명이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표현을 나간 것도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쟁점이 되거나 또 쟁점을 던지거나 또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이거나 약점이거나 이런 부분들을요. 빨리빨리 속도전 있게 국민의당이 처리를 해가야 따라가는 주자로서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가진 장점은 본인이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좀 그냥 당당하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론 주장하면 어떻습니까? 박지원 후보가 뒤에 있는 거 다 아는데 박지원 대표가 있는 거는 또 조금 더 느긋하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왜 남의 프레임에 넘어가서 본인이 가진 장점을 발현을 못하는 것인지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차재원 교수 지적은? 예, 저는 안철수 후보가 사실 지난번 당내에서 연대론이 나왔을 때 자강론으로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지지자들이 심어준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자신에게 네거티브가 들어오고 막 공방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게 조금 휘말리면서 지지율이 약간 정체적이고 조정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돼서 언젠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은 초대 평양대사, 즉 대표부 같은 것이 설치되면 한번 하고 싶다. 이걸 의미합니다. 지금 군소후보들까지 다 하니까 너무 산만하고 그러한 불필요한 논쟁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거
의원은 아까와 반대 순서로 서정호 변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 안철수 후보가 정말 이게 그 정체성 이런 거 자고우면하지 말고요. 오로지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라. 제가 알기로 이 안철수 후보의 초심은 두 가지예요. 바로 이게 청년의 눈물을 보고 일자리를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게 일자리. 저는 이게 왜 젊은 층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 밀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훨씬 젊고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는 개혁적이었잖아요. 청년의 눈물을 중시하고 두 번째는 이게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정치를 했다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과거를 하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해라. 바로 이게 4차 혁명처럼 이런 이제 초심을 지키라.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네, 황 소장님. 저는 몽골 기변 같은 속도전이 좀 필요합니다. 갑철수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뭐 아바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먼저 문재인 후보 쪽을 한 20개쯤 이렇게 화살을 더 쏘면 되죠.